업계에서 일어나는 은밀한 이야기 오프 더 레코드 시간입니다. 오늘은 5번째 KB금융 제재 심의가 있는 날인데요. 경제금융부 권순우 기자와 알아보도록 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경제금융부라는 말이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요. 네, 원래 경제증권부였잖아요. 예, 근데 네. 증권부가 워낙 파워가 세가지고 분리가 됐죠. 예, 그렇죠. 증권부가 이렇게 분리가 되면서 경제금융부로 바뀌었는데 예. 참 할 때마다 힘듭니다. 오늘 5번째 KB금융 제재 심의가 있는 날인데 네. 오늘 과연 결론이 날지 아니면 한 번 더 미뤄질지 전망 어떻습니까? 오늘 그 아침 먹으면서 기자들끼리 좀 격론이 있어서 감독원 기자들끼리 오늘 교황님이 또 오시고 그렇죠. 또 금통위 결과가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잖아요. 이렇게 중요한 이슈들이 많을 때 좀 안 좋은 기사가 나가야 국민적 여파가 적다. 네. 그래서 오늘 결론을 낼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네. 이번 기회에 교황님 오셨을 때 잘못한 사람들 모두 다 회개하고 금토일 기사 안 나가면서 월요일 되면 다 잊어버리자. 그런 차원에서 오늘 좀 징계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들이 좀 있긴 했는데 이건 좀 네. 농담이고요. 네. 그동안 워낙 많은 논의들이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오늘 정도에서는 좀 결론이 나지 않을까 하는데 어쨌든 그 안건 자체가 좀 많아요. 그래갖고 예전에 KB가 워낙 사고를 많이 쳤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재 안건 살짝 정리를 해드리면은 오늘 제재 대상이 되는 분들이 95명입니다. 무려 95명. 다 새록새록 한번 떠올리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도쿄 지점 부당대출, 네. 도쿄에서 몇천억 부실대출해가지고 일본 감독청까지 나섰던 네. 그 일이 관련해서 22명이 제재 안건에 올라가 있고요. 국민주택 채권 횡령, 국민주택 채권 받았던 거 은행원이 몰래 가서 빼다가 썼던 그 건이 51명. 그리고 이제 KB카드 분사를 할 때 고객 정보를 무단으로 가져갔다. 네. 이거 그때 카드 사고, 유출 사고 났을 때 나는 국민카드 한 번도 안 썼는데 왜 내 정보가 유출됐었냐. 그 사건이거든요. 그때 은행 거래 정보를 왜 가져갔냐. 이건 관련해가지고 6명이 징계를 받게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주 전산기 교체건이죠. 이명록 회장이 추진하는 사업에 이건 잘못했다 해서 금감원에다가 제소를 했던 그 건으로 22명이 제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전산 시스템 교체, 이번 제재 심의 어떤 핵심이라고 봐도 될까요? 그러니까 원래 핵심은 카드 정보였었거든요. 그리고 일본 부당대출도 국제적인 망신을 일으켰던 그것 때문에 전체 우리나라 은행 일본 자산이 20%가 줄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굉장히 큰 문제였고 국민주택 채권 다음에 미국 국민들이 다 집 사면서 받았던 채권 빼돌려가지고 했던 그 파렴치한 일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그런 거 다 묻히고 네. 회장님하고 행장님하고 싸운다. 네. 그래갖고 KB가 흔들리고 있다 하면서 주목을 끌었던 건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최대 관심사가 이명록 KB 지주 회장과 예. 이건우 은행장의 이 징계 수위에 예. 관심이 싹 쏠리면서 다른 게 약간 묻혀버리는 이런 좀 그런 분위기가 측면이 있어요. 있었죠. 그리고 네. 여기 막판 때 왔을 때는 갑자기 또 감사원이 출연을 해가지고 네. 야 이거 금융위 유권 해석이 잘못됐으니 KB를 징계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감사원 의견대로 갈 것이냐 금융위 유권 해석대로 갈 것이냐 그러면서 막 KB 건은 한 건 한 건이 다 되게 흥미진진한 얘기들이 많습니다. 흥미진진한 그러니까요. 뒷얘기들이. 감사원이 이렇게 제동을 걸면서 이 금융당국이 약간 또 자존심이 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중징계를 때려야 되는 네. 그런 입장이 되는 그런 분위기로 몰아가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되게 네. 아이러니하게 되는 게 이게 중징계를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감사원이 이렇게 의견을 냈을 때 그렇다 중징계 안 하자니 굽히는 것 같고 네. 감사원 입장에서도 압력 넣어서 이명록 회장이나 이건우 행장님을 구했다라는 말 듣기도 좀 부담스럽고 네. 금융위 입장에서는 유권 해석 기관인 정부 부처가 유권 해석을 했는데 네. 감사원이 아니라고 또 했다고 해서 제가 해석 잘못했네요 하기도 좀 그렇고 네. 그랬던 건입니다. 네, 그렇군요. 감사원 변수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이거 간단하게 굉장히 네. 좀 복잡한 내용이긴 해요. 간단하게 이걸 설명하기가 어떻게, 조금 네. 어려우니까 이게 정말 공무원들의 언어를 이해할 수 있어야 이 사건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네. 한국말로 써 있지만 이건 한국말이 아니에요. 어떤 얘기냐면요. 감사원이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별도의 면을 활용을 해가지고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를 금융위 승인 대상으로 볼 수 없는 이유라는 내용을 썼어요. 저 얘기가 뭐냐면은 결론은 저런 거예요. 네. KB 금융지주가 법을 승인을 안 받고 KB 카드로 보낸 거가 위반이다라고 금융위가 얘기를 했는데 네. 감사원은 반대로 금융지주사는 개인 신용 정보를 동자회사가 적용할 수 있다. 현행법상 해석하는데는 무리고
금융위 승인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라는 네. 게 감사원의 의견이에요. 네. 그런데 금융위 승인 대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실질적으로 안 봐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걸 보면 이게 어떤 모르겠더라고요. 얘기가 있냐면은 네. 이제 그 금융지주회사법은 이제 금융회사들이 이렇게 있으면은 지주회사가 있어서 여기에 시너지 효과를 좀 줄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끼리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KB은행이 가지고 있던 정보를 KB카드한테 주는 거는 문제가 없는 거죠. 네, 네. 이게 이제 아, 그 감사원. 감사원의 얘기예요. 아, 그런데 신용정보법이라는 게 있는데 내가 만약에 내 정보를 누군가한테 주려고 한다면 그러면 고객한테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네. 아, 당신 정보를 일로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거를 그게 너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금융위한테 승인을 받으면 넘길 수 있다. 그게 이제 신용정보법상 승인의 변수거든요. 네. 근데 그 신용정보법상 승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금융당국은 KB를 제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감사원은 금융지주회사니까 제재를 하면 안 된다라고 네. 얘기를 한 거죠. 그러네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공무원의 교묘한 언어가 숨겨져 있는데 네. 감사원은 면까지 할애해가면서 그 유권 해석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 밑에 조치 내용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게 잘못됐으니 금융위는 어떻게 하시오라고 조치를 하게 되거든요. 네. 조치 내용을 보면 금융위원장에게 읽기가 싫네요. 네, 일단. 읽기가 싫죠. 짧게 설명을 드리면은 마지막 줄만 읽어볼게요. 승인 누락을 조금만 내려주세요. 예. 감사원 요구사항이 승인 누락 방지하는 방안을 마련해라. 아까 승인 누락됐다 그랬잖아요. 네.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라. 신정법 승인이 필요한 49개 금융사 규정에 따라 승인 요청하도록 해라. 앞으로 업무 철저히 해라. 오. 여기 어디에도 유권 해석을 바꾸란 얘기는 없어요. 네. 그러니까 아까 의견은 분명히 유권 해석이 잘못됐다고 얘기를 했는데 요구사항에는 유권 해석을 바꾸란 말이 없어요. 그럼 여기서 감사원은 자기 의견은 밝혔지만 금융위 마음대로 해라 라는 결론을 내는 거죠. 여기서 두 번째, 금융위는 그럼 이 감사원의 의견을 어떻게 해석했느냐. 야, 네. 좀 복잡한가요? 네. 금융위도 이제 감사원의 의견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주법 특례에 따라 신정법 승인이 없어도 된다는 감사원의 의견은 맞다. 근데 감사원의 의견을 존중하지만 KB금융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네. 그러니까 처음에 KB를 제재하겠다는 그 처음의 방침을 바꾸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정부 부처끼리의 자존심을 세워주면서 네. 각자 갈 길은 그대로 가게 되는 결과가 나아지는 겁니다. 일단은 굉장히 금감원이 예. 세게 중징계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아, 이거는 금융위 의견이었어요. 네, 예, 정부 금융위, 부처의 의견. 금융 당국 전체가 예. 합심을 해서 좀 혼내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감사원에서 이렇게 제동을 걸고 나왔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이번에 어떤 중징계 예.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앞에 건들 많이 있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참 KB는 중징계를 받아 마땅할 만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서 이제 논란이 되는 부분이 이제 사업계획서 미이행 부분이 또 나왔거든요. 네. 그럼 그 전에 KB 카드를 분사하면서 은행 정보를 지우겠다고 했는데 왜 안 지웠냐? 이거를 이제 금융위가 지난번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금감원에다 전달했어요. 금융위는 어떤 그 정부 부처로서의 그 법을 해석하는 기관이고 금융감독원은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제재를 하는 기관이거든요. 근데 그 상위 기관인 금융위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봐라. 라는 거는 그 전에 있던 수많은 건들 있잖아요. 네. 거기다 죄를 하나 더 얹은 거예요. 사업보고서를 이행하지 않은 것도 봐라.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오늘 결론이 나왔을 때 제가 생각하기로는 앞에 있는 그 뭐 독주지점 대출이라든지 국민주택채권 횡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결론은 어느 정도 일단락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왜 은행 정보를 가져가서 지우지 않았느냐에 대한 안건은 추가 안건으로 상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러면 KB 건은 오늘 정리가 되더라도 앞으로 좀 더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금융감독원에 은행 담당 기자들이 많이 모여 있는 걸로 봐서는 각자 기자들이 정보를 수집한 결과 KB 쪽 제재가 오늘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네. 관측들이 좀 높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제재심의위원이 거의 한 절반 가까이가 민간위원이라고 들었거든요. 예, 예. 민간위원들, 금융당국은 중징계를 하고 싶지만 또 민간위원들의 어떤 결정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예. 어떨까요? 그 부분이 참
금융감독원이 이게 마음대로 제재를 하지 못하도록 네.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가 이제 민간위원들을 많이 도입을 하게 됐고 대심 제도라고 해서 예전에는 뭐 이렇게 억울한 사람이 있으면 와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나갔어요 그 사람이. 그리고 이제 금감원에서 저 사람 얘기는 거짓말입니다. 아니면 이런 게 잘못됐습니다. 얘기하면 바로 제재가 됐었는데 지금은 같이 해요. 3자 대면을 통해서 그런 과정이 진행되고 있고 민간위원들. 그러니까 지금 구조가 이제 법원으로 따지게 된다면은 검사들은 기소를 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이 사람이 잘못했으니 처벌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판사는 변호사와 검사의 의견을 들어보고서 결정을 하게 되잖아요. 네. 제재심의위원회도 이제 변호사라고 한다면 그 당사자가 될 거예요. 당사자들도 이제 법무법인 껴갖고 변호사 많이 끼고 오니까 이쪽은 변호인 측이 될 거고 오히려 금융감독원은 결정기구긴 하지만 검사 파트, 실질적으로 가서 본 사람들이 이런 것 때문에 제재를 해야 됩니다라고 주장을 하게 될 거고 네. 그러면은 그것도 이제 동수가 되기 때문에 그 민간위원들이 만약에 모두 다 거기다 반대를 한다 그러면은 금융감독원이 독자적으로 결정을 할 수는 없게 돼요. 네. 그리고 사실상 원래 이 구조 자체가 제재심의위원회는 의사결정 구조가 아니라 자문기구거든요. 그러니까 금융감독원이 감독원장이 판단을 할 수 있게끔 자문을 하는 기구예요. 그러니까 최종 결정은 무조건 금감원장이 하게 돼 있는 네. 거예요. 그래서 민간위원들이 반대한다고 해도 금감원장이 결정을 할 수는 있기는 해요. 근데 이런 거에 시스템을 만든 것도 사실은 그 최소영 금융감독원장이 이전에 수석본장 때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굳이 금감원장이 그 제재심의위원들의 의견을 거부하진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어요. 네. 그리고 근데 민간위원들도 벌써 5번째예요. 이제 그러니까요. 결론을 내긴 낼 때가 된 것 같아요. 오늘 만약에 제재 심의 결과가 안 나오면 예. KB금융이 정말 너무 장기간 이 공백의 우려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실질적으로 임 회장이나 이건호 행장의 어떤 중징계가 내려졌을 때 예. 한 3개월 정도의 이제 또 공백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 경영 차질도 빚어질 것 같고 뭐 이런저런 그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또 경징계를 했을 때는 예. 솜방망이 쳐버리다. 그래 너네 봐라. 별거 아닌데 이렇게 다 들쑤셔 나가지고 이렇게 소득도 없이 끝났다. 이런 비판에서 또 자유롭지 못할 것 같기도 하고. 예. 근데 오늘 참 제가 어려울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자세한 얘기를 들고 왔던 네. 거는 이게 징계를 받냐 안 받냐 누가 뭐 잘리냐 안 잘리냐 이런 문제로 접근할 게 아니고 우리 금융회사가 어떤 일을 했었는지 그거를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어요. 그냥 누구 제재하고 누구 제재하지 않고로 끝나게 되면은 그냥 사안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게 되거든요. 그럼 사안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그 다음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어쨌든 우리 KB금융 측 이번에 그 제재심의 안건들은 금융감독원에서도 이제 뭐 끝나고 나면 정말 충분히 많이 공개를 하겠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네. 지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니 모든 걸 공개할 수 없지만 중징계 방침, 자기들이 생각하는 중징계 방침은 충분히 납득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이 금융당국과 감사원의 이 또 알력 같은 것들이 또 대단한 것 같네요. 이 공무원들의 언어. 예. 네. 이렇게 뭐 이 자세한 뭐 자기들만의 언어로 왔다 갔다 했는 줄은 몰랐는데 네, 권순우 기자의 얘기로 잘 알게 됐습니다. 오늘 얘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뭐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KB금융호가 당분간 좀 수단치 않은 길을 걸을 것 같은데요. 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휴일 잘 보내시고요. 전 다음 주 월요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